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입니다. 민주통합당에 대해 실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훨씬 더 많았는데도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패배 뒤에 문희상 의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평가는 아직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5월 4일에 새로운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국 대의원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남은 셈인데요.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민주당이 과연 살아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송호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송호진 기자는 민주당 출입 일진이시죠? 네. 정치부 기자 재미있습니까? 제가 최근 한 2년까지 영화 담당을 했었는데 네. 비예술적인 정치 공간에 왔기 때문에 좀 더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영화처럼 이제 그 정치들 감동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해주시네요. 자,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진 다음에 지금 벌써 4달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뭘 했는지 먼저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그 민주당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비대위 체제라는 게 좀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일단 비대위를 출범한 이후에 1월 14일 날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이제 무릎을 꿇고 우리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참회 삼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한 이후에 민심을 경청한다고 하면서 전국에 잠시 이제 회초리 투어를 다니기도 했고요. 회초리를 맞으러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죠. 예, 그랬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대선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당 혁신안을 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당 대표를 뽑는 게 순서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세 개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선 평가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당 혁신위원회를 가동을 했고 당 전대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민주당 비대위에서 몇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대선평가위원회가 있죠. 한상진 교수가 위원장인데요. 이 뭐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일단 대선 평가 보고서는 이제 3월 말에 내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좀 늦춰져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그 대선 평가 보고위가 이제 비대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곧 나올 예정이군요. 예, 예. 이제 보고서에는 이제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패인 분석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은 있었는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어땠는지, 선거 구도는 어땠는지, 그다음에 선대위는 선거 과정에서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잡음이 일어난 계기는 선거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표현 수위를 놓고 내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친노무연계, 또 주류, 486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계파나 또 당권을 쥐고 있던 주요 인사의 실명을 거론해서 그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느냐, 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논쟁을 좀 거치면서 대선 평가 보고서가 늦춰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기자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당내 뭐 특정 정치인이나 후보 또 특정 계파를 좀 거론을 해가면서 정난하게 평가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선 평가 보고서라는 건 정확히 반성을 하고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정 계파,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평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혁신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 정혜구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활동을 마쳤습니까? 평가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정치 혁신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미 지난 3월 24일 날에 정치혁신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정혜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 정치혁신위가 몇 가지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요. 단 혁신안으로는 이제 계파 해체를 선언해라. 그다음에 그 젊은 층의 지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대학별 대학생 지회, 직장별 직장인 지회 이런 것들 설치하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 싱크테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연구원 발령을 내놓고도 당 사무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연구 활동을 보장을 하고 당 그 조직에서 연구 활동을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대표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당 대표 선거는 이제 4파전으로 압축돼 있는 상태인데 4명이 출마했죠. 네.
그다음에 호남 출신이고 이제 486 범주류로 이제 그 분류가 되는 강기정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광주 출신 의원이면서 민주당 내에서 정책통으로 불리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관료를 지냈던 이용섭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은 지역구가 지금 광주 현역 국회의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486의 맏형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고,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근태 상임 고문 계열의 민평령 소속이기도 한 신계륜 의원이 뒤늦게 출사표를 네.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계파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사실 이제 비주류 자장격으으로 불리는 이제 김한길 의원이 사파전을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계륜 의원하고 김한길 의원은 지금 지역구가 서울이신 분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 지역구 의원 두 사람, 또 서울 지역구 의원 두 사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송호진 기자가 보기에는 대표 누가 됩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전망을 근거로 한다면 이제 김한길 의원이 당 대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현재 대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그 지난해 총선과 대선 패배의 책임이 그동안의 당권을 쥐고 왔던 주류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판 여론이 이 비주류의 자장격인 김한길 의원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대표 경선 출마를 검토했던 이제 모 의원실에서 조사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김한길 의원이 한 3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후보들이 한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내에는 이제 김한길 의원의 우세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신계륜 후보하고 이용섭, 강기정 이 세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한길 의원의 우세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컷오프 경선 이후에 또 이제 그 선거를 앞둔 막판에 세 명 후보의 단일화의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선거 판세가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단일성 집단제도 체제라고 하는데요. 대표에 당선되는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고요. 네. 이 대표에 출마한 분들 중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그 최고위원이 되는 거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떨어지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떨어지는 것을 다들 원치는 않겠지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 중량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신의 인지도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설령 떨어진다 해도 정치적 이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대표급이다. 예, 이렇게 되는군요. 예, 그런 이제 무게감을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컷오프라고 하셨는데요. 예선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대표로 출마한 네 사람 중에 3명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컷오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네, 12일에 이제 중앙위원회의 투표로 인해서 이제 컷오프가 결정이 됩니다. 이 중앙위원회가 총 363명이 되는데요. 이 363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그다음 민주당 소속의 기초 광역단체장, 예를 들어 단체장들. 안희정 충남지사라든지 뭐 송영기 인천시장들이 포함되어 예. 있고요. 여기 이제 당 고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63명이 그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사람들을 상대로 1인 1표를 실시를 해서 표가 가장 적게 얻은 1인이 이제 그 예선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 사람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창피할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신계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번 떨어진 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컷오프 경선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좀 더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5월 4일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대대적인 혁신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송호진 기자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살아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주당 전대 경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다소 회의적인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대 출마한 후보자들이 개파 해체라든지 당원 중심주의, 민주당 자강론 정도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 서민과 그 노동계층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민주당 새 대표 얼굴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 민주당이 지금 혁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갖춘 정당이 된다고 해도 안철수 후보의 그 안철수 신당하고 뭔가 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 이제 무소속 후보가 원내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원내에 들어온다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이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원내에 들어온다 의원 간에
박근혜 정부에 맞서 경쟁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군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제 그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이 연대를 날지 아니면 안철수 세력이 신당을 창당을 해서 양 세력 간의 경쟁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노원병에서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안철수 신당 얘기를 하는 것은 약간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허준영 후보, 그리고 진보정의당의 김지선 후보, 또 통합진보당의 정태영 후보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받은 48%의 지지율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찍은 사람은 절반인 25%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정권 교체를 희망했거나 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찍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 가면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앞날은 없는 것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계층성과 현장의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 10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계층 대표성,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다. 이런 정체성이 약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옛날만큼 현장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귀족주의에 빠져서 현장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통탄을 한 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차기 지도자를 찾아야 합니다. 정당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지도자의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에는 지금 다음 대통령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 혁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차기 리더십을 찾아서 세울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야 민주당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민주당을 주제로 진행한 한겨레 캐스트 2013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호진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이었습니다.